제가 목소리가 좀 좋아가지고요. 마이크를 안 쓰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키 크시니까 내려와서 하세요. 저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또 고개를 들어야 잘 보이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주제는 블로그 왜 해야 되나? 이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TV 화면으로 강의를 하면 포인트가 안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제가 군대 차트 할 때 쓰는 이걸 갖고 왔어요. 화면이 작은 경우에는 이걸 갖고 왔는데 화면이 커서 이제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왜 해야 되나? 이거 원래 12시간짜리인데요. 30분짜리 해달라 해가지고 사진 딱 빼고 뼈만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에 블로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식사하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1분짜리 앉아서 하는 체조입니다. 체조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건강은 자생 척추 체조. 기지개 체조. 양손을 깍지 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머리로 올려주세요. 허리를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늘려줍니다. 기지개 체조는 상체의 근육을 늘려주어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줍니다. 이거 맛배기고요. 이제 자,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몸이 좀 풀리십니까? 이제 몸이 개운해야 강의를 들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반도체 공장에 한 40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부로 이제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행집사, 행복하게 집수리하는 사람들 회사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창업 좀 많이 도와줬더니 창업도 주시고 또 덕분에 조금 전에 보신 그 KBS ETV에서 오를 해가지고 난생 처음 생방송 해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0분 동안 하고 나니까. 근데 집사람이 잘했다 그래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블로그를 배워가지고 두 번째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냐? 고속터미널 4층이 우리나라 제일 큰 커튼 상가거든요. 커튼 상가에서 지금 돈을 아주 잘 버시는 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상점들만 잘 되는데 이분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에서 매출 1등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저한테 배우고 나서 저한테 배우기 전에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반포 소상공인협회 통해서 장 교수님을 뵙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매출이 부진해서 좀 블로그 교육이 간절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교육 열심히 받고 열심히 따라해서 이제 3달 만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그때보다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매출 증진이 돼서 제가 매장도 확장하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때 교수님한테 돈 많이 벌어서 차를 제가 폴쉐로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서
네, 지금 재규어로 바꿨습니다. 어찌됐건 구세주 같은 장 교수님 만나서 제가 맨날 부탁드리면서 졸라대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떼쓰고 하는 보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맨날 장 교수님한테 맛있는 밥 사드리고 떼쓰시면 아마 아름다운 빛나는 내일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를 배우기 전에 블로그를 배우는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뭐 글 써서 글쟁이도 유명해지겠다. 이거 다 쓸데없는 목표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블로그를 배우는 목적은 돈을 벌기예요. 글 써가지고 돈을 버는데요. 이게 돈이 처음에는 한 2달 동안 돈 한 푼도 안 돼요. 한 3개월째 답변이 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사례들 여러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배우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블로그를 배우는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블로그를 쓰고 배우고 쓰는데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배우는 목적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 하면 여러분들은 제 따라서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3번 혹차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제가 블로그 하면은 돈 벌자 3번 따라 하는 겁니다. 준비! 블로그!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안 들렸어요, 우리 선생님. 예. 한 번만 더. 준비! 블로그!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예. 우리 블로그 왜 하는 거죠? 돈 벌자. 네, 맞습니다. 나이 들었어요. 계급장 50 지나가, 60 지나고 나니까 과거에 저 명함에 포함박사 다 빼버렸어요. 과거 다 거추장스러워요. 지갑이 두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저하고 나이 차이가 지금 바로 밑에 저하고 공동대표는 사장이 이동과 2번 놀았어요. 41짜리야. 불러준 거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회사에 가서 이거 가지고 피해도 돈 벌고 저도 돈 벌고 나이 들면 계급장 다 필요 없어. 돈이 치려고. 그죠? 그래서 은퇴 후에 왜 블로그를 해야 되냐? 우리는 망하면 큰일 납니다. 돈도 몇 푼 없는데. 그래서 망하지 않는데 왜 안 망하느냐? 미천이 필요 없어요. 블로그 글만 쓰는데 내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글 쓰는데 앱 하나만 깔는데 이것도 공짜예요. 미천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광고가 잘 되면 네이버에서 돈을 줘요. 어떻게 되냐? 하루에 방문객이 100명 오면 10,000원을 줘요. 제가 하루에 방문객이 70명씩 80명씩 왔거든요. 지금 회사 다니는 한 2년 동안 하나도 안 썼더니 지금 다시 300명으로 줄었어요. 하루에 방문객이 100명 오면 한 달에 10,000원을 줘요. 그럼 1000명 오면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1000명 금방 옵니다. 제 따라 배우면. 7,000명 오면 얼마 줍니까? 한 7, 80만 원 주는 거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망하지도 않아요. 왜냐? 점포 세대 일도 없고 권리금도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고객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이 있어도 치약이 있어도 팔려고 하면 고객과 연결하기 위해서 TV에 우리가 돈 주고 광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블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무료로 홍보하냐면 내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판다. 딸기 만드는데 원가 100원 들어갔어. 200원 돼요. 용수한 시장. 도매 한 300원, 400원, 소비자 500원에 사는 겁니다. 근데 블로그를 하게 되면 제가 블로그를 키워가지고 사진을 도매 가격으로 팝니다. 라고 네이버 슈퍼컴퓨터에 올려놔요. 그러면 검색을 해가지고 300원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하루하고 5일 걸리거든요. 여기서 막바로 보고 주문하면 하루면 옵니다. 길어봤자 이틀. 싱싱한 거를 훨씬 더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이게
블로그를 통한 무료 홍보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라인 마켓 때문에 오프라인 다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우리가 돈 내고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올려놓으면 공짜로 우리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토속촌 삼계탕 우리 경복궁 옆에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가보면 줄을 1000명씩 씁니다. 이 민속 토속촌 삼계탕이 제가 가보니까 맛은 별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동에 살았거든요. 김포공항 옆에 가면 육개장 할아버지가 맛 끝내줘요. 근데 가보면 손님이 저 아니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블로그 홍보하시라고. 아, 저는 맛으로 승부합니다. 우리 옛날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맛도 없는데 손님이 많고 여기는 맛이 있는데 왜 손님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삼계탕, 경복궁 삼계탕 검색하면 이 집 맨날 1등으로 올라오고 김포공항 육개장 하면 이 집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맛있고 맛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무조건 홍보가 되면 검색에서 1등 안 해도 됩니다. 2, 3등 해도 되는데 검색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돈을 벌어요. 이 집 계산해 봤어요. 술값 하는 거 대충 하루에 한 3천에서 4천 벌어요. 그러면 음식점은 그런데 블로그는 어떠냐? 하루에 1000명만 오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받으시는 분들 있죠. 1000명 벌어갖고 돈 생기면 고용노동부 신고해요. 신고 안 하면 금태기로 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명만 오면 한 6개월 정도 배우면 1000명 정도. 근데 손님이 하루에 10명 정도 오는 블로그 돈 구경도 못해요. 블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돈 덩어리입니다. 키워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그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블로그의 핵심은 90%가 고객이 검색하는 단어. 고객이 딸기라고 검색하면 키워드는 딸기가 되니까 저는 글을 쓸 때 딸기라고 써요. 딸기. 그 다음에 딸기로 고객을 불러 모았으면 하루에 1000명 오게 만들었으면 이분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글을 오래 읽고 가게 만들어요. 그게 체류 시간이에요. 고객이 내 글을 읽을 시간인데, 키워드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 일단 어떤 가게든지 우리도 여기가 잘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주변에 다 서있고 문 앞에까지 문성실을 이러면 이 가게가 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우리가 사람이 없느냐? 키워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키워드만 제대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면 김태희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터지죠, 그죠? 그래, 우리 주 원장님 이름 바꿔야 돼요. 김태희로. 왜? 여기 오면 매일 김태희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의 역할은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자, 그러면 딸기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딸기를 파는 사람이야. 키워드를 만들 때 핵심 단어는 딸기인데, 그럼 우리나라 딸기 장사가 몇 명 있겠어요? 수천 명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딸기라고 쓰면, 저는 오늘 딸기 처음 만들라고 글을 썼는데, 예를 들어 딸기 파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자고요. 한 사람은 100일 전부터 딸기를 광고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99일, 98일. 저는 오늘 처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딱 올리면 블로그에서 누구를 1등 시켜주겠어요? 제일 오래 쓴 사람부터 1등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키워드 고수들이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딸기 장사인데 딸기라고 쓰는 순간 여러분들 100등 해가지고 죽었다 깨라도 딸기 하나도 못 팔아요. 그런데 과연 딸기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검색할까? 초등학생이 학교 숙제가 딸기 꽃이 어떻게 피는지
찾아오세요 하는 초등학생도 딸기라고 검색을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딸기의 영양분을 조사하는 사람도 딸기라고 검색해요. 이런 사람은 딸기를 살 사람들이 아니야. 딸기를 살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는 딸기 고르는 것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5,000명이 검색하는데 얘는 하루에 50명이 검색을 해요. 5,000명 중에는 딸기를 안 살 사람들이 무지 많지만 딸기 맛 고르는 법으로 검색하는 50명은 딸기를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기로 1등하는 사람은 딸기라고 글을 쓰지 절대 딸기 고르는 법이라고 글을 안 써요. 왜냐? 이랬으면 하루에 5,000명이 오는데 이랬으면 하루에 50명밖에 안 오는데 자기 에너지 낭비야. 그래서 우리같이 처음 쓰는 사람들은 길게 써줘요. 딸기가 아니고 딸기 고르는 법. 자, 그래서 핵심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길게 써야 돼요. 딸기 고르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건데 저가 100등이고 또 내일 또 101등짜리 하나 왔어. 걔도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걔가 딸기 고르는 법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딸기 고르는 법이 글이 2개가 됐어요. 그럼 고객이 어떤 거를 들어가야 될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물론 59등과 60등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래도 제가 그 2명 중에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부만 아는 맛있는 딸기 고르는 법이라고 나는 썼고 101등짜리면 딸기 고르는 법이라고 썼어요. 놓친 게 쟁이지만 고객이 볼 때는 이거를 클릭할까요? 아니면 요거를 클릭할까요? 이 글이 신뢰가 더 가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고객을 부르는 제목을 만들 때는 한 명만이라도 내 글을 클릭하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는 요거지만 앞에 수식을 붙여야 돼요. 그럼 이런 수식어를 어디서 우리같이 맨날 일만 하다가 그냥 평상시 일만 하다 온 사람 이런 수식을 어디 가서 찾아오느냐. 나만 모르는 딸기 오르고 피부 좋은 여자들만 딸기 오르고 이거는요 네이버에 가서 화장품 검색 딱 하면요 쫙 나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들 광고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남자 여자 간 빼먹으려고 오만 그냥 결혼한 단어들을 다 그냥 붙이나요. 거기서 저 뽑아온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 그러면 다 안 사겠습니까? 남자들 딸기 먹으면 정력 좋아진다면 다 안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오면 그냥 저는 55명 중에 제가 1등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이제 딸기 고르는 법으로 골랐어요. 그럼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쓸 때는 이 딸기 고르는 법이 본문에 2번 이상만 들어가주면 돼요. 딸기라고 해놓고 토마토 장사, 나는 토마토 팔래. 그래가지고 토마토에 대해서 써놓으면 사람들이 와 기분 나쁘잖아요. 낚시당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 컴퓨터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제목에 있으면 본문에 2번 이상 반복이 돼 있어야 이걸 올려줘요. 딸기라고 하는 거 밑에 키워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저 지하 100m에 묻어버리고 절대 검색해서 위로 못 올라오게 만들어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낚시꾼들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본문에 2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키워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퀴즈.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키워드가 뭘까요? 나뭇잎배. 손을 들어. 네. 나뭇잎배. 네. 상품으로 제 전화번호를 드립니다. 그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나뭇잎배죠. 만약에 제목 없이 내가 블로그에 이걸 쓰면 네이버는 이 글의 제목은 나뭇잎배구나라고 지가 그냥 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딸기로 도대체 한 달에 몇 명이 검색하냐? 딸기 여러분들 쫙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15만 명이 검색. 30일로 가면 하루에 5,000명이 검색해요. 딸기로. 여러분들이 딸기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1등 하지 않습니까? 가락동 농수산 시장에 탈 필요 없습니다. 5,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50명만 내한테 주문을 하면요, 내 있는 딸기 다 팔아주고, 또 주문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철이 엄마, 뭐 또니 엄마, 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마진 10%부터 다 팔아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이 이자 뽑을 때 누구 뽑겠어? 당연히 그 사람 뽑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블로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네이버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분석하는 방법은 들어가는 방법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이제 12시간짜리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거 보는 거로 다 배우셔야 돼요. 딸기인데 검색 보니까 1월이 제일 높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봄인데 사람들이 봄 되면 딸기 검색 잘하고, 왜냐면 쏟아져 나오는데 딸기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게 겨울 딸기예요. 그러니까 겨울 딸기가 언제쯤 나오는지 검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이 검색수가 제일 높고요. 딱 보니까 남성, 여성이고 PC 핸드폰이거든요. 딱 보니까 여자분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딸기는 여자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30대, 40대가 제일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 30, 40대 딸기를 제일 많이 검색하는구나. 왜냐, 글을 쓴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GP직이면 GP직이면 100점 불패라는 거 틀린 말이거든요. 100점 불패가 아니고 불태예요, 불태. 그죠? 내가 상대방을 하면 싸우면 100분, 우리 중국 아무리 잘하는 중국하고 붙으면 인구수에 밀려서 안 됩니다. 불태, 태라는 건 나를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GP직이면 100점 불태. 내가 상대방을 알면 내 자신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딸기를 사는 상대방을 알면 내가 100점 백승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장사해서 큰 돈은 못 벌지라도 망하지는 않을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30, 40대인데 네이버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20대 보세요. 20대는 24세, 그 다음에 25세, 29세 딱 나눠놨죠. 왜 그럴까요? 24세까지는 대학생이니까 돈 못 벌지 않습니까? 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25세부터 돈 버니까 이때부터 딱 돈 버는 나이 해가지고 다 분리되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죠? 자, 그러면 30, 40대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제가요, 지금 왜냐, 걔들은 막 쓰는 단어가 나는 막 검색, 막 말할 때 막 내비다 검색해야 돼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30, 40대 여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쓰나 딱 보니까 30, 40대 여자들이 딸기를 검색할 때 많이 썼던 단어는 이런 거야 라고 내비가 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뽑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쓰기 좋게 해놨어요. 구글에서는요, 내가 구글 어나리시스가 하고 다 그 옆에 프로그램 끼워가지고 네이버는 그냥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만 쓰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큰 돈은 안 걸리지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아들한테 내 패스워드 IT만 가르쳐주면 아이디어 패스워드만 가르쳐주면 지가 그거 들어가서 또 하면 거기서 또 지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상속세대라고 국세청에서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왜냐하면 키워드로 사람을 불러 모았으면 이 사람을 오래 앉혀놔야 돼요. 여기 와서 10분 만에 나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나니까 한 2시간 앉아있다가 하면 안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배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객이 왔으면 오래 앉혀놔야 되는데 이 체류 시간, 이 글이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 네이버 컴퓨터가 판단하는 기본 척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저기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무슨 글인지 깨알만 하고 용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10초만 딱 끄집어내는데 그림도 많고 글자도 크고 표현이 쉬워. 그러면 그건 좋은 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컴퓨터가
인공지능도 되고 다 좋은 인간의 감성을 이렇게 체크할 수 그 공간이 안 돼요. 그거를 인간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 읽으면 좋은 걸 짧게 읽으면 안 좋은 글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와가지고 몇 분을 읽느냐? 4분, 3분, 2분, 평균 4분을 읽어요.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4분씩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0.1%에 들어가요. 오래 읽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이제 한 2년 동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써야 또 회사 생활이 되는데 그런 거라 가지고 지금 다시 쓰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한 3분 정도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이렇게 최소한 4분 정도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작가도 아니고 뭐 이문열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4분 동안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고객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써야 돼요. 성은 층인지 알아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10대, 20대, 30대. 하는 게 글만 읽는 거예요. 호날두 수비 3명이나 치고 슛골에 글만 써놓으면 요거 보는데 우리 뭐 1초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호날두 슛골을 했구나. 그림 호날두가 슛 했구나 들어갔구나 한 2, 3초. 동영상 클릭 좀 요 그림 클릭 자, 예.